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대담 메시지가 대회 마지막 날 나왔는데요. 굉장히 강경하죠? 네네. 보면 주요 이제 메시지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 바로 그 부분이 나온 거죠. 대한민국은 이제 영원한 적이고 적대적 국가이고 또 동족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유사시에 북한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면 완전 붕괴를 시키겠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언어를 쏟아냈죠. 네. 어떤 속내로 해석이 되나요?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내부 단속, 내부 규율 강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결국에는 북한의 내부의 통제를 위해서는 외부의 사상이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특히 상무위원회의 그 위원들을 보면은 김재룡과 이유란이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바로 사상 통제와 관련된 부분, 당 규율 조정 부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를 향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또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은 미국과는 대화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2022년 이후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강대강 구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특히 북한의 핵 능력, 핵 주권을 인정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선대성 구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열병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면은 그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작년 10월에 크게 80주년 당대회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충분히 열병식을 통해서 전략 자산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당대회에 그렇게 큰 규모의 열병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현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서로 공은 던져놓은 것 같아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선대선 구도는 결국에는 미국이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공을 던져놓은 상태고, 미국은 계속해서 대화에 관련돼서 대화의 장에 열리면은 언제든지 북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미국은 또 북한에게 공을 던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위기 관리 단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대화라든지 신뢰 구축이라든지 모든 장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의 위기 관리 부분, 위기가 고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가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보면은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서 특이점 중에 하나가 북한의 역대 당대회 중에 가장 성공적인 당대회를 3개를 설명을 했는데요. 4차 당대회, 5차 당대회, 6차 당대회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5차 당대회와 6차 당대회가 바로 후계자의 구도와 또 후계자 인정을 후계자 인정과 관련된 당대회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후계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전환 국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직함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김정일이 후계자 그 구도로 갔을 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5차 당대회가 아니라 5차 당대회 그런 부분이 나왔다가 6차 당대회에 가서야 후계자로 지명이 됐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김주혜도 좀
이후 당대회까지는 시간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사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놓고 지금 한미 군 당국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그 전에 미국 미측이 이제 한미일 3자 간의 이제 연합훈련을 하자라고 한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기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빠지고 미국과 일본 간의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미측이 이거와 관련된 훈련을 공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무자에서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누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 측은 그 부분이 이제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한 걸 갖고 국방부 쪽에서는 그거를 사과를 한 거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해석의 문제가 좀 한미 간의 이견으로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해석의 차이라고 이해하신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 측에서는 그걸 강경하게 훈련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한 걸 본다면 결국에는 일부의 그 언어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훈련 자체에 대한 유감이 아니라 그 정보 공유와 관련돼서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도 양국의 온도차가 상당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야외 기동 훈련 부분은 이제 우리 측에서는 좀 축소를 하자, 좀 분산해서 시행을 하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미 측에서는 이미 병력이라든지 물자가 이미 출발을 했으니 그쪽 부분에 이제 난색을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2단계를 맞춰야 되는 것만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서는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9차 당대회에서도 보면 북한이 북한군의 훈련혁명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과 관련돼서도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